날씨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든 다 레드오션입니다. 경쟁이 어디든 치열하지 않은 곳이 없죠. 혹시 틈새 시장은 없을까요? 혹시 틈새 시장을 찾으면 다 잘 될까요? 역발상 경제 시간에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은 이제 대부분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큰 뭐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작은 브랜드가 많으실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도 그렇고 일단은 어떤 전략이 조금 더 나을까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큰 게 좋다. 아까 말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고정관념이 있긴 한데 네. 실제로는 뭐 물론 자본, 인력, 시스템 면에서 큰 쪽이 유리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오히려 작기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바로 이제 작을수록 강하다. 틈새 전략인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 교수는 네. 기업이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한 본원적 경쟁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예. 좀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원가 우위 전략. 그러니까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 금액이 싼 거죠. 쉽게 말하면. 비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중화 전략. 특정 고객층 또는 특정 지역 아니 특정 제품만 해서 좁게 해가지고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차별화 전략인데요. 네. 이제 독특하고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면서 이제 경쟁사와 다른 방식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전략인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찾거나 아니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니치 시장 전략인데요. 틈새 시장. 그렇죠. 그걸 이제 틈새 시장이라도 부르는데요. 그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제 전략과도 많이 맞닿아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시장에서는 경쟁을 하려면 우선 커야 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와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하지만 틈새를 파면 규모는 작아도 충성 고객이 생기고 이 충성도가 지속되면 성장도 가능하고 시장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후발기업 또는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차별화는 이런 틈새 시장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틈새 시장. 근데 사실은 그 틈새가 쉽게 보이진 않아요. 아, 그렇죠. 틈새에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좀 해볼 수 있는 틈새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주변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큰 기업이나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수백 명, 수만 명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카페다 이러면 뭐 비슷한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뭐 여름에는 팥빙수 정도 하는데 이렇게 맞춤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동네에 구석구석에 작은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네네. 지나가다 보면 그렇죠.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거든요. 그리고 원두 종류도 모르고 디카페인 아니면 이 정도인데 들어가 보면 막 원두별, 국가별, 뭐 산미 뭐 그래서 거기서 머리가 막 빙빙빙 도는데 종류가 많죠. 예, 그거를 찾아가는 제 지인도 있거든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다녀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일종의 이제 틈새 전략인 거고 차별한 거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가다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카페 앞에 서 있어가지고 뭐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화과자를 팔더라고요 카페에서. 그래서 화과자를 파는 카페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틈새 시장을 찾은 거죠. 좀 더 특이한 쿠키 같은 거를.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뭐 베이커리 시장도 빵이 종류가 엄청 프랜차이즈 엄청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뭐 일본식 빵 파는 데도 많고. 더 특색 있게. 네, 그래서 거기 저희 찾아가는 저희 천은 이제 그런 또 찾아다니고 일본 빵을 좋아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되게 신기한 빵들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비건 빵 파는 데도 있고 글루텐 프리 케이크 뭐 이런 거 파는 데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요즘에 접근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글루텐 프리까지.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이 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함 때문에 단골이 생기고 그 단골이 이제 충성 고객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장사도 잘 되고 또 그리고 사실 지금의 소상공인이 가장 힘든 게 중에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광고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광고 비용도 많이 써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그 광고 시장이 물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더 온라인으로 편해지기는 했으나 온라인에도 이제는 예전에는 왜 지면의 한계라고 했었는데 온라인 페이지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더 높은 광고 단가를 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업체 통해서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색이 있으면은 내가 광고를 안 해도 오신 손님들이 자기네들 SNS에 올리잖아요. 이런 특색 있는 데가 있어.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광고가 된 또 선순환까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서 사진 찍고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특이한 곳.
그렇죠. 그래서 뭐 결국 규모는 작아도 특색이 있으면 이제 그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또 재방문도 되고 재구매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NS에서도 선순환도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좋은 틈새 시장 전략일 수는 있는데 틈새니까 수요 자체가 크지 않다. 상방이 열려 있지 않다. 위에 조금 이제 천장이 닫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진입 장벽은 사실 이제 규모가 클수록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틈새 전략은 오히려 작은 게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대기업이 뭐 베이커리 시장에 갔을 때 이렇게 조그만 어떤 작은 시장 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이런 큰 조직은 그렇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조직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색 있는 걸 지나가다가 뭐 베이커리 봤는데 우리도 해보죠. 여러분. 야, 너 인건비가 얼마인데 그런 소리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그렇죠. 큰 기업은 작은 시장에서 싸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소상공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작은 브랜드로 시작했다가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취향에 이제는 어느 순간 사람들 모여들고 그럼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우리도 큰 프랜차이즈에서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러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러다 보면은 들어가는데 그때 이미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틈새 시장이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엔 수요 자체가 없는 거는 좀 단점이긴 하지만 시간을 이겨내고 그리고 고객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틈새 시장에서 좀 성공한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 이제 글로벌 유명 가전회사 되긴 했는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이제 모든 가전을 다룬 게 아니라 프리미엄 청소기라는 딱 그 좁은 영역을 파고들었어요. 당시만 해도 청소기에 누가 수십만 원 쓰고 뭐 사겠어 했지만 강력한 흡입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젠 전 세계적인 이제 브랜드가 됐고요. 또 하나 재밌는 사례는 이제 이웃나라 일본의 유명 생활용품 전문점인데요. 여기는 대부분의 사실 브랜드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자기네 로고를 굉장히 상표를 알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아예 브랜드 없는 브랜드를 컨셉을 해가지고 화려함 대신 단순함, 꾸미 없는 포장, 뭐 심플한 디자인 봤을 때 뭐 저게 특별한 거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게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대인들의 미니멀 라이프 욕구를 파악해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제 사례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최근 예시를 들면 우리나라 안경 브랜드인데 원래 안경 시장이 전통적으로 여러 유명 브랜드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네. 브랜드 안 들어온 게 없거든요. 글로벌 브랜드까지. 근데 이 회사는 안경을 단순하게 안경으로 보지 않고 패션 아이템처럼 만든다는 틈새 전략과 차별화 전략을 펼쳤죠. 그래서 매장도 단순하게 진열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아트 갤러리처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네. 굉장히 멋지게 꾸몄는데 이게 한국을 넘어서 이제 약간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해서 인기가 생겼고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990년대 최초로 이제 김치 냉장고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생각해 보면은 그 회사만 그 가전 회사만 김치 냉장고를 냈는데 그 당시에 냉장고 다 만들었거든 다른 대기업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치만을 보관하는 냉장고는 우리 정서에서 굉장히 차별화 전략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김치 냉장고 나올 때 김치는 독에 묻어야지 무슨 냉장고야 막 그렇죠.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넣으면 아시겠지만 김치와 그 다른 음식들이 냄새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뭔가 불편함도 있고 이 규모가 크잖아요 김치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웠는데 그거를 냄새 문제라든지 공간 효율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야, 김치 냉장고도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에서 그렇죠. 출발한 거였네요. 그래서 이거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시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가전회사들 다 김치 냉장고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틈새 시장이나 차별화가 처음에는 야 그런 시장 뭐 되겠어로 생각하지만 김치 냉장고만 보더라도 한 1-20년이 지났더니 모든 기업 가정기업들이 다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그렇죠. 이게 틈새를 노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닐 거고 좀 주의할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세상에 좋은 면만 존재하진 않죠. 왜냐하면 또 산이 높은 골짜기도 깊으니까요. 근데 틈새 시장을 찾는 거는 소상공인도 하지만 글로벌 대기업도 많이 하는데 네. 즉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패한 사례가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1990년대에 약간 비싼 미네랄 워터나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
투명색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따라 가지고 유명 콜라 브랜드가 투명한 콜라를 냈다가 사람들한테 오히려 외면당해가지고 단종한 적도 있고요. 뭐 케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 브랜드가 또 어린이를 위해서 다양한 색깔을 빨간색은 너무 시시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냈다가 1년 만에 또 단종한 적도 있고 그렇게 약간 사람들한테 외면받는 경우가 좀 있었죠. 뭔가 좀 시도는 계속 있었던 거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을 좀 틈새 시장에 어떤 식으로 이끌어 오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틈새 시장이 결국은 발굴과 차별화를 꾀하는 건데 네. 이게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특색을 찾다 보면은 무리수를 둘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각해봤을 때 무리수는 아닌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러더라도 좀 작게 시작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약간 곤란한 경우가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작은 시장에서 작게 틈새를 일단 또 찾아보는 전략으로.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오늘 1부까지만